이번에는 이제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십몇 년, 제가 이제 그 2011년이죠. 그러니까 이제 김효운에 들어와서 이제 두 번째 해가 될 때입니다. 제가 이제 뭐 자명자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김효 대운 한 해가 참 다사다난했죠. 제가 이제 그 김효운에는 어쨌든 이제 자묘형이 되고 또 이렇게 해서 이제 묘술합과 신자합을 짓는데 이 신자합이 형형의 합이고 어쨌든 팔자에 굉장히 이제 형이 많이 형성되면서 제가 이제 뭐 구름도 실감했고 또 바닥도 이렇게 한번 쳤는데 이 김효운 중에 사실 제가 이제 가장 복잡 다단한 물상이 나타나는 시점으로 예견했던 것은 2011년 신묘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패가 이제 신묘하다고 해서 뭐 특별한 뜻은 없고 이제 신기하고 이제 묘한 한 해였는데 뭐 신묘한 한 해였다기보다는 기묘한 한 해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시기에 제가 굉장히 파행적인 그런 일상을 보냈고 또 그 전에 제가 이렇게 이제 유희의 끝을 봤다고 생각했는데 이 시기에 제가 혼자 이렇게 아주 좀 기묘하게 역시 태영 이번에 물상답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제가 제 혼자만의 시간을 좀 이렇게 기묘하게 이렇게 많은 이렇게 뭐 유의의 시간을 가졌다고 볼 수 있겠어요. 어쨌든 김효운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좋았던 한 해가 2011년 신묘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묘가 이렇게 이제 두 개가 겹치고 또 이렇게 해서 묘신기 또 자사 태태 그 다음에 이제 묘사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제 글자들이 겹치면서 이제 태태 각자 보태가 이제 성립되고 여기에 이제 형이 든 거죠. 그래서 이제 태영이변이라는 이제 이런 이제 명리 이제 실전 57초인가요? 그게 이제 제가 이제 명리 이렇게 이제 수거로 이렇게 만든 말인데 어쨌든 이 시기에 이제 뭐 예상하지 못한 사태나 이제 개의한 변고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지는 않고 저 혼자 좀 즐기고 이렇게 했던 그런 시기고 또 뭐 여러 가지 주변 영향도 안정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때 이제 자묘형이 이제 묘술합을 일단 묘운이 와서 풀죠. 풀면서 또 다 자묘형이 이렇게 이제 다시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어서 어쨌든 신자합이 지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묘술합이 지어지면서 다시 사와 묘가 이렇게 이제 을경 암합하는 이렇게 해서 이제 합의 정도는 묘하게 이루어졌던 그런 시기입니다. 이때 이제 각 팔자에 이제 글자들이 동하는데 우선은 뭐 이제 형충의 합에서 동하니까 이렇게 이제 묘대운에 이제 묘가 겹치면 우선 묘술합부터 풀죠. 그러면서 이제 자묘형이 되면 자형을 띄어서 신자합이 지어지고 나머지 이제 묘와 남은 한 글자 사가 이렇게 이제 암합구도를 지으면서 이렇게 이제 합의 정도는 일어나는데 그래서 뭐 해 제가 이렇게 이제 서울과 부산을 오가면서 잘 이렇게 이제 생활 환경은 뭐 그런 대로 풍요롭게 잘 지냈던 한 해였어요. 자, 지금 이제 제가 자명자주 1편부터 10편까지는 연지 사화에 그 다음에 이제 11편부터 20편까지는 이제 월지 신금에 이제 중점을 두고 이렇게 제가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다음이 이제 20편이죠. 그래서 이제 이때는 신금에 제가 주안해서 좀 더 역점을 두고 신금불상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번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자, 우선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뭐 본 모습, 그러니까 맨 얼굴과 페르소나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했죠. 제 팔자를 보면은 뭐 아시겠지만 이제 신을 중심으로 신이 아주 예민한데 사신합을 지을 때가 있고 신자합을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진대운 이후부터는 이제 신자합국에 좀 더 이제 무게를 두고 저의 이제 정체성이 드러나는데 사실 이제 뭐 저를 잘 아는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들은 제가 아주 좀 순진하고 어린애 같이 보인다는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이게 이제 사신합의 물상이죠. 그래서 절과생의 이제 합생이니까 굉장히 유아적이고 순진무구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자합국을 짓게 되면은 좀 노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강한 면모를 또 드러낼 수도 있죠. 이제 양인이 이제
합국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이제 모습들이 이제 어떨 때는 이렇게 나타나고 어쩔 때는 또 저렇게도 나타나는 거니까 무엇이 나의 그 본 얼굴이냐라고 얘기한다면은 원래 이제 맨 얼굴을 정해놓고 이제 그 다음에 페르소나를 이렇게 설정하지만 실제로 이런 경우에 사신이 본 모습인지 신자가 본 모습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현재 시점에서 우선 대운을 가지고 설정할 때 이제 신자 합국이 지금 저의 맨 얼굴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겠죠. 자, 신이라는 거, 월지라는 것은 이제 격국용신입니다. 여기서 또 경금이 투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저는 인수격이 되는 거죠. 이제 편인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평진전으로 보면 이제 편인투식이 되죠. 그러나 이제 식신이 합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식신 상신에 별 효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합을 짓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뭐 신왕제왕이다 이렇게 해도 그 제가 합생되지 않으면은 부자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 상관폐인격이라고 해도 그 인수가 합생되어 있지 않으면 그렇게 수기를 드러내지 않는다고요. 자, 이렇게 현상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종래 이제 명리에서 이러한 것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래에는 뭐 제가 이렇게 드러났는데도 그 사람이 실제 부자로 드러나지 않았다. 이러면 이제 그것을 이제 공망이라는 이제 그 체형변에서 이런 변의 현상으로 봐서 이제 공망이라는 이제 그런 그 카테고리가 있었어요. 저도 뭐 공망비약이라는 책을 썼고 공망에 대해서 제가 좀 잘 간추려가지고 발표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합생되지 않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고 각각 인연에 의해 가지고 어떤 실체가 존재하는 거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자명자주 전편에서 제가 뭐 그 지난 감옥에서 있었던 일을 제가 얘기한 적이 있죠. 사실 저는 굉장히 제가 뭐 나름대로 치열하게 운동도 하고 또 하루 종일 책도 읽고 또 제가 많은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또 읽은 책을 제가 이렇게 또 그 필사도 하고 또 줄거리를 이렇게 추려서 써보기도 하고 뭔가 많은 공부를 했어요. 뭐 공부도 하고 뭐 학습도 하고 또 책도 읽고 이랬는데 하여튼 명리는 전혀 제가 이렇게 도외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리는 아예 보지도 않았고 제가 뭐 여러 책을 이렇게 이제 읽었는데 제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자, 제가 신월에서 경금인수가 투하고 이것이 이제 을목상관하고 합생되었으니까 제 인수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수는 연지사화에서도 투출했어요. 이제 원류죠. 그런데 이 원지사는 절지죠. 그러니까 저에게 이 사는 사문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드러난 경금을 제가 절지 잊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인연에 의해서 합생이라는 작용에 의해서 이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주변의 사람들은 제가 명리학을 뭐 스스로 독학을 했지만 그게 이 생에서 이렇게 학습한 게 아니라 이미 과거에 저희가 학습된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저는 그런 말들이 잘 와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잊었던 것을 기억해냈다라는 것을 이렇게 제가 이제 체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명자주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신금편을 다루면서 제가 이렇게 그 옥중에서 읽었던 책들, 생각들 이런 것들이 좀 기억이 나서 여기에 제가 이렇게 이제 섞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제가 여러 이렇게 이제 뭐 철학자들 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제가 명리를 도외시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명리의 틀을 바탕으로 한 그런 사유의 세계와 또 뭐 이런 인문학이나 서양 철학들이 어떻게 공통분모를 이루고 또 어떻게 차별되는지 뭐 이런 생각들을 제가 해본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합생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다. 합생이 되지 현실로 드러나지 않으니까요. 뭐 예를 들어서 팔자에 도화살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합작되지 않으면은 전혀 그 도화가 의미하는 그 끼가 드러나지 않는 거죠. 자,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면은 우리가 이제 한자로 공이 생각납니다. 빌공자가. 그러니까 이제 불교 생각나죠. 그 이제 불교라는 게 이제 일체 집착을 제거하기 위해서 공의 지혜를 알려주는 거고, 그 공이라는 것이 이제
순야타라는 그 산스크리트어를 한자어로 옮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뭐 공을 깨닫게 되면 모든 집착을 버리고 외부 사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된다고 하는데, 뭐 그런 경지를 진여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그 단계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공이라는 게 이제 뭐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인도의 이제 이 사람이 한 서기 한 150년에서 250년 사이에 추정되는 이제 대승불교학자예요. 이제 인도의 그 불교학자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남인도의 그 바라문 과정에서 이제 출생해서 각지를 편력하면서 당시 인도 일반의 학설이나 대승 소승 불교학설에 좀 정통했던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이 나가르주나가 이 나가르주나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나가르주나라는 이 사람의 그 인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승의 그 근본 사상, 그 중론이 이제 가운데 이제 이렇게 근본적 입장을 밝힌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독일의 그 실존주의 철학자, 이제 실존주의 대표자로 불리는 그 야스퍼스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하이데거하고 같이 이렇게, 지금 이제 야스퍼스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필요는 없고, 이 야스퍼스가 아주 현대 대표적인 그런 그 실존주의 철학자가 이 나가르주나를 그 인류 최고의 그 이론가다, 이렇게 극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공이라는 개념을 철학적으로 가장 정교하게 체계하였던 인물로 이제 나가르주나가 이렇게 이제 회자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중론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가르주나가 만약 모든 존재를 우리가 이제 자성을 가진 실체로 본다. 그러니까 본래 고유의 성질을 가진 실체로 본다면 모든 존재를 어떤 그 존재 그 자체를 어떤 자성을 가진 실체로 본다라면은 그 존재가 별 인연이 없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인데, 사실 어떤 존재도 인연으로 생겨나지 않은 것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자성을 가진 고유의 성질을 가진 그 실체라고 이렇게 해도 그것이 어떤 인연에, 즉 합생에 의해 가지고 실체화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은 모든 존재 자체가 공하지 않은 게 없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성이라는 말은 불변하는 그 자기 동일성을 나타내는 불교의 전문 용어죠. 그런데 이 나가르주나는 어쨌든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자신을 포함한 모든 대상을 어떤 불변하는 동일성이 있는 것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월지신금이면 편인이라는 속성은 갖고 있다라는 것은 일단 인정하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인수의 속성, 그 다음에 이제 편인은 포태물상으로는 이제 인수 장생이죠. 이 장생이라는 이 포태물상이 불변하는 하나의 성격으로는 일단 규정되지만, 성질로는 규정되지만, 이것이 모든 인연의 마주침으로 일단 현상으로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르주나가 이 후자의 시선으로 보면은, 이 후자의 시선으로 어떤 사물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공이라는 개념을 깨달은 사람만이 그렇게 후자의 시선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합생에 의해 가지고 현상화 드러난다라고 한 것은 인수라는 것이, 또 편이라는 성분이, 그리고 인수가 장생의 포태물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렇게 사신합, 그 다음에 자수, 생황합작, 이렇게 합생되지 않고는, 즉 인연의 마주침이 없으면 절대 그 성질을 드러내지 않고 그것이 현상화되지 않는다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합의되지 않으면 그 자체로 공하다고 한 겁니다. 이것은 이제 사주팔자술 실전에서 합생되지 않은 것은 현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인연의 어떤 마주침과 흩어짐, 이런 개념으로 설명했는데, 그 인연의 마주침으로 생긴 것들이 모두 그 본질 자체는 그 자체 하나로는 다 공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나가르주나가 여기서 어떤 허무주의를 얘기하고, 또
중론에서 우리가 허무주의를 읽어내려고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것이 어쨌든 한때의 인연, 또 그 인연이 계속 대면하는 나름대로 실체로 이렇게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뭐 에피테두스가 지난 편에서 그 맨얼굴과 페르소나, 그리고 맨얼굴을 우리가 잘 가꿔야 되고 또 페르소나도 부정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어떤 게 맨얼굴이고 어떤 게 페르소나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연의 마주침이 있을 때마다 그것이 드러나는 거고, 또 인연의 마주침을 이미 팔자라는 것은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게 드러날 것인가를 이렇게 8개의 그 부호로 이렇게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팔자속 안의 그 무게가 굉장히 깊죠. 그래서 우리가 각각 개체로 존재할 때 사실 다 공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누구를 만나서 열정적인 연애를 하고, 또 분위기가 있는 밤, 또 아름다운 음악도 있죠. 또 달콤한 침대도 있습니다. 따뜻한 침대도 있고, 또 맛있는 음식도 있죠. 이러한 그 개체들과의 우리가 이제 마주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라는 존재가 다시 잉태되고 다시 현상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합의 정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사에서 볼 때 이제 묘라는 글자가, 사실 이 신이 묘를 볼 때 굉장히 그 예민하고 또 여러 가지 그 기묘하고 신묘한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나타낼 수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런 현상들이 실제로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느냐는 것은 인연 마주침에 의해서 된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합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묘대운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가장 합의 정돈이 풍족하게 일어난 시기가 신묘년이었어요. 그래서 저의 생활 환경은 아주 좋았고, 다른 때에 비해서, 그리고 이때 아주 기묘하고 또 아주 익사이팅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일들, 또 호기심 있는 건 다 제가 접해보니까 그러한 것들을 거침없이 제가 대해보고, 그 해 굉장히 많은 인연의 마주침들이 있었습니다. 태형 이변의 물상답게. 그래서 제가 이제 솔직하게 자명작을 통해서 저의 모든 얘기를 다 하지만, 제 이야기로 인해서 좀 충격받으실 또 청취자분들, 또 그것을 또 이렇게 약간 자제하기를 원하는 우리 가족들, 또 제 주변 사람들,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제가 이제 자세하게 얘기하진 않지만, 그 10년 한 해는 아주 특별하고 재밌었어요. 그렇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임진대운에 이제 임진년,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팔자 명리학을 통해서 이제 TV 브라운관을 통해서 제가 이제 명리학을 이제 강의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러한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의 공이라는 개념도 이렇게 합생에 의해 가지고 드러난다는 것은 이미 이제 앞에 설명해서 팔자술 실전에서 우리가 충분히 체감하고 실감하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종래 팔자 명리학 이론에 이러한 것들이 전개되지 않았다는 것은 좀 신기한 일이에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과거에 그 공망비약도 참 재밌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는 또 다른 개념으로 굉장히 이제 전진했죠. 그래서 합생되지 않을 때 이 느끼는 그 공허함과 허무함은 그 자체가 그 자성을 지닌 유의미한 존재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품을 정도로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신의 팔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합작의 관계를 쭉 나열하고, 그리고 각각이 짝을 이루면서 정돈이 되는 시기 한번 보시고, 또 합을 이루었지만 그 합이 풀려가지고 전혀 다른 페르소나가 드러나는 경우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또 우리 격국용신이라는 게 자기의 정체성이고, 그것에 의해서 격국성패를 하는 이제 자평진전에 아주 이제 초보적 단계가 있죠. 이러한 것들도 합생이라는 그 비즘이 없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격국이 성격됐다고 해서 특별히 그 격국 각각 그 십성이 가지고 있는 개성이 표출되거나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런 합생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데
그 격국용신이나 뭐 이런 예를 들어서 뭐 격국성패가 별 의미가 없다든지 이렇게 쉽게 단정해서 뭐 또 다른 단권의 텍스트를 가지고 또 명리의 답을 찾으려고 하거나 이런 것 좀 곤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학습 과정에서는 뭐 얼마든지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저 책 다 읽어보고 또 나름대로 정리해보고 또 사유해보고 또 제 얘기도 한번 들어보면서 여러분들의 명리학 소양과 또 학습 목표에 한결 더 다가갈 수 있도록 그러기를 제가 빌어봅니다. 저와 또 독자들의 인연의 마주침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자명자주를 통해서 크게 기대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뭐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별한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점, 뭐 이 정도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 자명자주를 하다 보니까 과거에 제가 도대체 그 많은 시간 동안 내가 무엇을 했나 이렇게 했던 것이 하나씩 이렇게 기억에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가지고 이미, 그러나 제가 기억하지 못하면 그것은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살다가 치매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기억을 다 잃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도 그 실체를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 삶 자체가 다 부정되는 아주 그런 공허한 순간에 이제 우리가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우리가 공이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또 현생계에 드러나는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 가지고 좀 더 대담하게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뭐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죠. 어쨌든 합생 굉장히 중요하죠. 다음 시간까지 제가 이제 합생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강조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21편부터 이제 일지자수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어서 또 제가 자명자주 할 텐데, 뭐 이때는 또 이제 물론 합생이라는 것이 굉장히 기반이 되고 자명자주를 통해서 제가 설명하는 주요 이제 골자지만, 여기서 또 좀 잠깐 이렇게 이제 또 좀 다른 그런 이제 포테술의 세계들을 또 제가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